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강 건너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말하는 시대인데, 반대편 서울의 한켠에서는 2층에 24개, 3층에 29개 방이 있는 벌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불이 났고 7명이 숨졌습니다. 이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이 난 게 새벽 5시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벽 5시고요. 그날 기억하시겠지만 네. 지난주에 하루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이름은 고시원이지만 고시생은 없었고요. 네. 모두 다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셨는데 오늘도 이제 공치겠구나. 아마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 거예요. 보통 그렇군요. 새벽에 네. 일을 일용직 많이 분들은 나가시거든요. 5시면 원래 나가시거든요. 나갑니다. 네. 일자리를 찾으러도 네. 나가시고 공사 현장으로도 그날 나가시고 비가 와서 또 일이 없어도 나가시는데 하필 네. 비가 오는 날이라 대부분 주무시고 계시다가 네. 정말 이 3층 출입구 쪽에 불이 나면서 네. 이 옥탑방 한 분을 제외하면 모두 다 3층에서 7분의 사망자와 11분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7명이나 돼요. 너무 많습니다. 네, 다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이렇게 화재라는 것은 사실 인재잖아요. 우리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또 확인이 돼서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인재입니다. 인재일 겁니다. 네. 화재 현장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5시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고요. 갑자기 삽결이 되니까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낮춘 건 가지고 그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불이야로 들리더라고요. 2층 주민들이 대피하고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다 번진 후였습니다. 3층 사람들 여기 매달려 있고 많이 단독했어요, 솔직히. 나와서 볼 때는 저기 창문 테두리로 불은 보였어요. 창문으로 거센 불길과 연기가 솟구치고 소방대원이 물을 뿌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탈출하고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요. 소방관이 7명이 죽고 11명이 다쳤는데 모두 3층 고시원에 있던 2층과 3층 중에 3층에 있던 거주자들이었고요. 불이 시작된 곳이 출입구 쪽 바로 앞에 있던 방이랍니다. 비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쪽방 29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요. 지은 지 30년 된 건물이라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없었습니다. 전기 난로에서 시작된 걸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그렇다. 원래 전열이 못 쓰게 되지 않았어요? 원래 못 쓰게 되는데 아마 몰라요. 저희가 일일이 그걸 열 수가 없거든요. 사망자 7명 중에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4명이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세가 20만 원, 30만 원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생사를 가른 안타까운 게 4만 원 차이인데 그나마 작은 창이 있는 방에 기거하셨던 분들은 그 좁은 창문으로라도 나와서 뛰어내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이 없는 방의 분들은 많이들 이제 사상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이 작게는 한 25만 원대, 많게는 32만 원대. 그럼 기초생활수급이면은 결국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지원금으로 생계를 영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네, 아껴야 되니까. 방세를 내고 나면은 뭐 이게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의식주를 이어가셨을까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고령자도 많으십니다. 70대도 대부분의 사상자가 50대, 60대, 70대가 대부분이고 안타까운 사망자 한 명이 30대가 있습니다. 이 분도 사실은 이제 그 집배원 비정규직 배송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던 분이라고 아버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처럼 고시원인데 60대, 70대 사망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현실을 알았습니다. 저분들이 저기까지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분들이 뭐 이웃 간의 결혼은 물론이고 가족과 연락 끊긴 분들도 많고. 장례를 진행을 하려면 사실 가족들이 조금 나와서 여러 연락해야 가지 되고, 인계를 하고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장례 없이 바로 화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일부 유족들은 병원에게 장례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이 고시원 내에서도 서로 친하며 인사 정도 하고 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한 층에 27명이 거주하지만 서로
서로 남남처럼 붙어있지만 남남처럼 살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헌법에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살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때문에 최저생계비도 지급이 되고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에 대해서는 최저 기준의 주거, 우리가 그 상정하거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거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합판으로 아마 각 방마다 이렇게 허술하게 맞습니다. 나눠져 있을 텐데 네. 옆방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모르죠. 그런 아주 지금 이게 네. 40평대 건물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층에만 방이 29개 29개. 있었으니까. 그러면 네. 이게 한 평 남짓이란 말이거든요. 네. 거기에 뭐 짐을 쌓아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83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냉난방이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 그 쪽방에 기구를 놓고 쓰셨을 거라고요. 네. 전기장판이든 뭐 전기 히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말 위험한 거죠. 화재에 네.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 세 가지만 짚으면 스프링클러 없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301호에서 지금 발화가 됐는데 그나마 재래식 방식으로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 새벽 5시. 그럼 대부분 다 수면에 취해 네. 있는 시간. 그 어떤 대책도 정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네. 주거 안전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피해자들의 사연 잠깐 보겠습니다. 사망자 중에 가장 어린 35살 조모 씨는 방금 이야기하신 8년 전에 상경해서 우체국 비정규직 배송 일을 해왔는데요. 3남매 중에 장남이었고 부모님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우리 아들이 그런 수준을 타고 보니까 정당하게 좀 아들 좀잘 지내야 얼마나 마음으로 내가 하겠으니까. 57살의 양모 씨는 장례를 치를 형편도 안 돼서 곧바로 화장터로 옮겨졌고요. 장례식 없이 화장된 거예요. 일 지어가지고 지어도 자주 받으셔야 돼. 하루 시간까지 일하기 힘든데 그렇게 맞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으시죠? 뒤늦게 누나가 연락을 듣고 찾아왔는데 2년 전에 연락이 끊겼답니다. 겨우겨우 연락이 된 거죠. 네. 이제는 이제 그 음식점 같은 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자신을 버리기 싫어서 몇 년 연락이 안 됐어요.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고 내가 누나로서 왜 안 왔을까 그런 생각도 그게 못한 게 내 가슴이 지금 화마를 피한 남은 분들 사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2살, 7살 아들을 둔 40대 가장 서울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들어볼까요? 고시원이라는 걸 선택한 거죠. 고시원 생활하면 차비를 아끼잖아요. 한 번만 희생하면 되니까. 그 앞에 시민단체가 이렇게 조그마한 추모 공간 만들어놨는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네. 유일하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분향소처럼 합동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1시간에 몇만 와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밖에서 멀리서라도 이렇게 같이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요. 네. 이 죽음조차 빈익부 부익부인 이 모습을 보이면서 더 씁쓸한 우리 사회의 자의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보니까 방 정리하고 나온 유품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간다. 네. 네, 네. 뭐 저희가 그래서 항상 말했을 때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나서 되돌아보는 것보다 먼저 저런 분들 앞에 다가가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언론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기사가 눈에 선합니다. 이 안전불감증 이야기 나오고 네. 전국 단위 소방 점검, 전수조사 네. 네. 기사 나올 거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소방 잊을만 하면. 대점검 때 빠져 있었던 건물이에요. 네. 아차 하는 순간 빠진 것이 여기가 이제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고 권고는 받았지만 네. 이게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살짝 한 몇 해를 비껴갑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특수한 상황이냐 그게 네. 아니고요. 서울 시내에 고시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천 개 되죠? 5,840개입니다. 5,840개. 어느 네. 곳을 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고시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 사시 자체는 없어졌잖아요. 고시 자체가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뭐 외무고시나 행정고시는 있습니다만 사법고시는 사라졌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1인 가구.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1위잖아요. 27%. 네.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독거 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뭐 혼이라고 하는 말이 네.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런 이 고시원의 상황이 물론 이제 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 수급자에다가 좀 이제 저소득층 극빈 상황이긴 하지만 이 뭐 강남에도 고시원은 있습니다.
그 경기도에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럼 지금 이 전국적으로는 수만 개에 달아 고시원에 1인 가구의 중장년 혹은 노년층 네. 모두 다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건 뭔가 좀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주거권의 문제가 말이죠. 오래된 건물이니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었지만 서울시가 언젠가 몇 해 전에 무료로 달아준다고 했는데도 안 달았다면서요. 그러니까 2009년 7월부터 이제 이런 개정 법률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네.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소급 적용하기 어려우다 보니 그 이후만 이제 의무화 대상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안전 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설치 지원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업무 협약의 형식으로 이걸 지원해 줄 테니 그럼 5년간 임차인들 보장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라고 그걸 이야기했기 약속해야 때문에 공짜로 설치해 주는군요. 예, 네. 지금 이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지 않았다. 네. 고시원 운영자는 이런 설치 의무나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건물주가 반대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발생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건물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건물 주인이 유명 백신 회사 회장님이라고. 일단 네. 이 건물의 소유자는 하 회장이라고 한국 백신의 회장이고요. 이 네. 회사가 얼마 전에는 이 BCG의 그 일본산 BCG의 그 다른 비소가 그 검출이 됐다라고 해서 한번 그 지난주에 문제가 문제된 됐던 건데요. 예, 네.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동생하고 공동 지분으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입장은 어찌 됐든 우리가 소유한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고 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격차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낸 20만 원, 30만 원의 월세가 결국은 거대한 자산가의 주머니로 가고 있었던 거죠. 물론 네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시장 네. 경제에서. 네. 소방당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없고 자동 경보 설비 그리고 비상벨 설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치룹구 1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비상 탈출구라고 완간기로 연결돼서 실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비상 탈출구 개념의 완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계셨던 분들은 제대로 이용을 못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15일 안전점검에서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 고시원 건물이 올해 5월 다중이용시설 특별화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돼서 안전점검을 받았나요? 네, 5월달에 점검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이게 83년에 준공돼서 소급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소방시설 개정된 게 최종 개정한 게 2009년도에 개정됐는데 그 전에 건물들은 다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다중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자체 점검 대상도 아니었나요? 그러죠. 법상으로 면적 대상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야만 점검 대상이 됩니다. 소방의 개념 말고 말씀하신 그 주거. 주거권의 네. 서민들의 주거권과 관련돼서 뭐 그냥 해법이는 단연 임대주택 공급 뭐 이런 걸 텐데 맞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임대주택 공급수를 잠깐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음. 네, 보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제 10만 호 매년 공급하겠다고 해서 쭉 공급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한 반토막 났다가 떨어져.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10만 호 넘게 공급을 해 오다가 지금 정부는 지금 연 한 13만 호 공급하겠다. 계속해서 이런 걸 해놨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 안에도 지금 한 2, 3만 가구 정도는 해마다 그거는 민간 임대도 들어있어서 민간 임대는 몇 년 있다 그렇습니다. 분양 전환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정말 임대인지 포함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근데 서민들은 도심에 이렇게 지금 종로에서 화재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서민들은 도심에 거주하고 싶은데 도심에는 임대주택 넣기가 쉽지 않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임대주택은 늘어나는데 도심 빈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임대주택이 주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이 아니라 경기권이나 수도권 좀 멀리 도심엔 짓다 땅이 보니까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지금 새로운 그 수도권은 비어있는 임대주택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일자리와 가까운 아까도 차비라도 아끼려고 고시원에서 사는 네. 그 가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이 도심 지역에 이런 임대주택을 좀 늘려서 질 높은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멀리 가다 보니까 멀리 지은 데는 세금이 들어가고 비어 있게 되고 네. 도심에 필요 수요가 많은 곳에는 적다 보니까 또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네. 지금 악순환처럼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정책을 처음부터 기한할 때 공급값 수요를 잘 계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현재 종로 고시원 피해자에 대해도 긴급 임시 대책으로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거기가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본인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서민분들 결정할 잘 수 안 가요. 없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네. 조금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제 의정부나 양주 이런 데는 임대주택 정부가 잘 지어놔도 서민들이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 그 비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와 주거가 네. 이 저소득층에게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기러기 아빠 한 분 인터뷰가 정말 뇌리생생한데 나 하나 희생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처자식에게 보내기 위해서 네. 정말 나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차비가 들지도 않는 일터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저 열악한 환경임에도 이제 거기서 기거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이 접근권의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될 텐데 네. 이번 정부는 좀 이 공공임대주택은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이런 네. 걸로 미리 매입을 해서 향후에 그것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속 이 리모델링하는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급에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확산 속도와 네. 정부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공급의 속도는 차이가 있을 텐데 결국 어느 시점인가는 맞고 이젠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뭔가 좀 다양한 방법들이 네.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행복주택이나 도심에 짜투리 땅이라도 있으면 또 뭐 도심에 연립주택의 용적률 올려줘서 네. 임대주택 공급하고 하는데 그렇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장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